안녕하세요. 도라인 성형외과 조재호 김중근입니다. 자, 오늘은 원장님 기초대사량, 기초대사량. 오해와 함정과 수많은 잘못된 상식들이 여기 엮여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럼 기초대사량이란 무언가? 내가 이제 숨쉬고 활동하고 잠자고 전반적으로 우리 몸 전체를 유지할 때도 에너지를 쓰거든요. 그걸 다 모아서 기초대사량이라고 하는데 쉽게 변하는 건 아닙니다. 노력에 따라서 좀 더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기초대사량을 늘리기는 쉽지 않는데 현재 다이어트들은 줄이는 건 너무 쉽게 줄이고 있다는 것도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아, 잠깐만요. 그 원장님 말씀은 그 잘못된 방식으로 다이어트를 하면 기초대사량이 오히려 더 줄어버려.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네. 어디서 그럼 그렇게 되느냐? 네. 적게 먹는 다이어트에서 기초대사량.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럴 네, 줄 그렇죠. 알았어요. 사람들은 적게 먹는데 기초대사량이 떨어진다. 왜 그럴까? 우리 몸이 그렇게 무 자르듯이 디자인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가 적게 먹으면 내 몸이 알아서 줄여줍니다. 기초대사량을 줄여줍니다. 그래서 더라인의 라스트 다이어트 방식으로 하면 잠자는 동안에도 기초대사량을 늘려서 지방을 태워주는데, 우리가 기존 다이어트, 적게 먹고 운동하는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 기초대사량이 떨어져서 잠자는 동안에는 오히려 추위를 느끼거나 아침에 일어날 때 열이 후끈후끈 나는 게 아니라 아픈 사람처럼 그런 피곤함을 느낄 수도 있을 정도로 기초대사량이 떨어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 뭐 기초대사량 자체가 네. 사실 이거 아시는 게 도움 하나도 안 되는 전혀 도움 안 다이어트예요.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또 궁금해 하시니까 설명을 좀 드려보면 기초대사량이 다이어트에 이제 어떤 영향을 끼치나 이거 한번 좀 설명을. 같은 차라도 아주 연료를 많이 소비하는 차가 있고, 그렇죠. 어떤 차는 막 전력해서 다니는 차가 있죠. 어떤 사람은 30분 운동하고 어마어마한 양을 태우고, 어떤 사람은 30분 운동해도 알뜰하게 태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초대사량을 결정하는 요소가 뭐냐? 그 사람 자체가 잘 먹고 잘 쉬고 잘 자는 사람은 뭘 조금 해도 잘 태웁니다. 그런데 적게 먹는 사람은, 그 다음에 몰아서 먹거나 불규칙하게 식사하는 사람은 몸이 늘 아끼는 상태로 가기 때문에 30분 운동해도 잘 안 태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효율을 갖고 있느냐는 사실 분석해 줘야 되는 겁니다. 체지방 측정도 해주고 혈액 검사도 해서 이 사람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지방을 잘 태우고 있는지를 봐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만약에 소식을 한다는 뜻은 우리 몸이 음식이 부족하다. 그럼요. 위기 상황이니까 이걸 막 쓰면 안 돼. 안 되죠. 그러니까 아껴 써야 돼. 아껴 써야죠. 그러니까 기초대사량이 낮추는 의도적으로. 그다음에 불규칙하게 식사를 해도 결국 그 그렇죠. 같은 메커니즘으로 몸을 받아들이니까. 위기다. 아껴 써야지. 그래서 아끼게 되는 겁니다. 아, 이건 놀라운 통찰입니다. 기초대사량을 높이시려면 규칙적으로 식사하라. 규칙적으로 식사. 자, 그럼 기초대사량 또 높이는 방법이 또 어떤 거 있을까요?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오히려 역으로 말씀드리자면 기초대사량을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 신기합니다. 불규칙하게 식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운동을 막 몰아서 하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적게 먹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기초대사가 떨어지고 늦게 자면 떨어집니다. 걱정이 많아도 떨어집니다. 예. 이거 진짜 우리 독자님들한테 정말 그 엄청난 진짜 그 주옥 같은 정보가 될 겁니다. 네네. 이거. 네. 이런 얘기 해주시는 분이 없거든요. 없죠. 예. 자,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거 반대로 하면 정상적으로 잘 유지되는 겁니다. 그렇죠. 아침 챙겨 먹는 게 기초대사량을 올리는 비밀입니다. 비밀. 자, 그럼 기초대사량을 높이는 약이다. 뭐 전혀 쓸모가 없지만 또 궁금해 하시니까 이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거 아니에요. 하지만 또 뭐 약이나 뭐 비타민 뭐 이런 거 있을까요? 그걸 메인으로 하자라는 건 아니고 일시적으로 도움받는 것은 거부할 이유는 없습니다만 그걸 메인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렇죠. 내가 식사를 불규칙하게 하는데 영양제가 그걸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기초대사량을 낮추는 라이프 스타일을 갖고 있는데 영양제가 그걸 역전시켜 주진 않습니다. 다만 내가 제대로 라이프 스타일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종합영양제, 그 다음에 유산균, 그 다음에 오메가3 요 정도는 그것도 막 꼬박꼬박 챙겨 드시라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떤 목적한 기간, 기대하는 그 기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타민 D. 비타민 D. 까지. 예. 혹시 그 라스트 다이어트도 우리 기초대사량을 높여줍니까? 아니면 높여서 어떤 뭐 역할을 해서 체중 조절이 되게 되는 겁니까? 우리 이제 병원만의 노하우가 몇 개 있기는 한데 사실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것을 실제로 해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갖고 있는 그 가치나 위력을 모르시기 때문에 아침 먹는 게 기초대사량을 올린다라는 걸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 다음에 잠을 제 시간에 자고 충분히 자는 게 기초대사량을 유지하거나 떨어뜨리지 않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걸 잘 모르세요. 사람들은 그 오픈된 시크릿에 대해서 이렇게 폄하하는 습관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 라스트 다이어트가 추구하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이 나오면
기초 대사량 잘 유지되고 그렇죠. 체중 조절하는데 문제 없다. 그렇죠. 이런 말씀 예, 해주시는 예. 거죠. 항상 이제 그 환자분들한테 듣던 이야기인데 운동을 많이 하면 네. 근육이 늘고 근육이 늘어나면 기초 대사량이 늘어서 그렇죠. 많이 먹어도 된다라는 얘기를 들었다. 네. 라고 질문하는 환자분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동으로 내가 먹은 음식을 태우려면 네. 4시간, 5시간 운동하셔야 돼요. 운동 선수도 힘듭니다. 부분적으로 맞는 얘기인데 그 우리의 바디 체계는 이런 식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그렇죠. 아주 복잡하고 네. 아마 우주에서 제일 복잡한 게 신체일 겁니다. 단순 산술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네, 그렇지 않습니다. 자, 오늘은 기초 대사량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기분 좋은 댓글까지. 부탁드립니다. 안녕. 안녕.